유로 2024에 참가하는 주요 국가의 베스트 11을 알아보는 시리즈. 이번 영상은 무적함대 스페인 편입니다. 예전에 세월가니에 다비드 실바, 사비 알론소, 파브레가스가 있던 시절만큼의 멤버는 아니지만 맨시티의 로드리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라인업이 눈에 띕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주전으로 출전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키퍼입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주전 골키퍼는 아틀레틱 클루브의 우나이 시몬입니다. 카시아스, 데아 이후로 스페인의 골문을 줄곧 지켰던 수문장입니다. 2020년에 국가대표로 데뷔해서 총 39번의 A매치를 소화했습니다. 유로 2020, 카타르 월드컵, 이번 유로 예선까지 모두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드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골키퍼이며 순간적인 반사신경 및 기본 세이브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라리가에서 시즌 최고의 골키퍼에게 주는 사모라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23-24 시즌 사모라상 수상자가 바로 우나이 시몬입니다. 추가로 골키퍼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아스날의 다비드 라야입니다. 이젠 수비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주전 왼쪽 풀백은 레버쿠젠의 알렉스 그리말도입니다. 이번 시즌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에서 알론소 전술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입니다. 분데스리가 좌우 사이드백 통틀어서 감히 최고의 사이드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사이드백임에도 불구하고 10골 13어시라는 엄청난 스탯을 쌓았습니다. 높은 크로스, 낮은 크로스, 중거리 슛 가리지 않고 날카로운 킥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도 좋고 박스 타격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말도가 풀백으로 나오면 공격수 한 명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왼쪽 풀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첼시의 마르크 쿠쿠렐라입니다. 이번엔 센터백입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주전 센터백 첫 번째, 알 나스르의 아이메릭 라포르트입니다. 스페인의 감독인 데라푸엔테 감독은 왼발 센터백을 선호합니다. 최근 펼쳐진 5번의 A매치에서 왼발 센터백인 파우 토레스, 이니고 마르티네즈, 라포르트를 번갈아 가면서 왼쪽 센터백에 사용했습니다. 그중 이번 명단에 뽑힌 선수는 라포르트 한 명이죠. 그래서 왼쪽 센터백에 기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맨시티 시절 페발에서 패스 좋은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왼발로 보여주는 전진 패스, 롱 패스, 방향 전환 패스 전부 좋습니다. 스페인의 후방 빌드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주전 센터백 두 번째, 레알 소시에다드의 로빈, 르 노르망입니다. 올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며 팀을 리그 세 번째 최소 실점팀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른발에서 나오는 빌드업이 부드러운 편이고 기본적인 제공권, 상대방을 밀어내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비력이 있습니다. 라포르트가 빌드업을 담당한다면 르노르망은 후방에서 안정적인 수비에 집중합니다. 데라푸엔테 감독 아래서 꾸준히 주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원입니다. 이번 대회도 역시 주전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센터백이 뛸 수 있는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나초 페르난데스, 아틀레틱 빌바오의 다니 비비안, 바르셀로나의 파우 쿠바르시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주전 오른쪽 풀백, 레알 마드리드의 다니 카르바알입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득점하며 자신의 축구 커리어 사상 최고의 결승전을 만들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은 왼쪽 중심입니다. 하지만 카르바알의 오버래핑으로 인해 오른쪽도 결코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메이저 대회의 경험이 있으며 큰 경기 결승도 밥 먹듯이 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육각형 풀백이며 경험까지 더해져 더욱더 무르익었습니다.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에 체력도 진짜 미쳤습니다. 스페인의 수비에 든든한 기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오플백에 뛸 수 있는 선수는 세비야의 헤수스 나바스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주전 미드필더 첫 번째, 맨시티의 로드리입니다. 감히 전세계 수비형 미드필더 원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의 리그 우승에 기여하며 큰 활약을 했습니다. 완벽한 경기 조율, 기계 같은 롱패스, 군더더기 없는 탈압박 등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필요한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특히나 패스 능력이 비정상적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스페인의 중심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능한 선수로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수비맨디, 레알 소시에다드의 미켈 메리노, 지로나의 알레시 가르시아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주전 미드필더 두 번째, PSG의 파비앙 루이스입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의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에게 익숙한 선수입니다. 보통은 중앙 미드필더를 많이 소화하긴 하지만 3선 미드필더까지 가능한 자원입니다. 파비앙 루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킥력입니다. 중장거리 패스, 전환 패스가 좋은 편이고 가끔가다 시도하는 중거리 슛의 퀄리티도 좋습니다. 파리에서 주전으로 많이 나오지 못할 때도 데라푸엔테 감독이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경기수가 많아지면서 스페인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뛸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가능한 선수로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미켈 메리노, 바르셀로나의 페드리, 바르셀로나의 페르민 로페스입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주전 미드필더 세 번째, 바르셀로나의 페드리입니다.
천재적인 탈압박 능력, 공격진에서 번뜩이는 장면들, 엄청난 창의성 등 상대방의 수비 진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전 이 세 번째 미드필더 자리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원래 데라푸엔테 감독은 가비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가비가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서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고 로드리와 파비안 루이스가 뛴다면 공격적인 미드필더를 한 자리 사용해야 하겠죠. 일단 제가 페드리를 선정하긴 했지만 바르셀로나의 페르민 로페스, 라이프치히의 다니 올모, 비아레알의 알렉스 바에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주전 왼쪽 윙어 레알 소시에다드의 미켈 오야르사발입니다. 이 선이 모두 가능한 멀티 자원이며 레알 소시에다드의 공격의 중심입니다. 팀에서 PK, 프리킥, 코너킥을 전담할 정도로 킥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공간 이해도, 날카로운 크로스, 높은 축구 지능 등 좋은 능력들을 보유했죠. 클래식 윙어보단 전체적인 플레이를 만들어가는데 재능 있는 윙어입니다. 추가적으로 왼쪽 윙어가 가능한 선수로는 라이프치히의 다니 올모, 바르셀로나의 페란 토레스, 레알 베티스의 아요세 페레스, 아틀레틱 클루브의 니코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주전 오른쪽 윙어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입니다. 2007년생으로 현재 만 16세입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는 나이입니다. 야말의 장점은 크랙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테크닉입니다. 드리블로 상대 밀집 수비를 깰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스탯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기 영향력을 가진 선수이며 이번 대회 최고의 영플레이어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른쪽 윙어가 가능한 선수로는 바르셀로나의 페란 토레스, 아틀레틱 클루브의 니코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주전 스트라이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알바로 모라타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15골을 넣으며 라리가 득점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디에고 코스타 이후로 스페인 스트라이커는 이렇다 할 선수가 없었는데 모라타가 이번에 그런 인식을 깨줄 적절한 기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며 커다란 피지컬에 비해 주력도 빠른 편입니다. 오프사이드에 자주 걸리는 아쉬운 모습을 연출할 때도 있지만 스페인에서 가장 득점력이 좋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추가적으로 스트라이커가 가능한 선수로는 레알 마드리드의 호셀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스페인 예상 베스트 11을 정리해보면 키퍼는 우나이 시몬, 수비는 그리말도, 라포르트, 르노르망, 카르발, 중원에는 로드리, 파비안 루이스, 페드리, 공격에는 오야르사발, 야말, 모라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